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중요한 트렌드는, 그리고 이처럼 빨리 바뀌는 트렌드는 우리가 어떻게 추적할 수 있을까 하는 방법론의 문제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렌드나 소비자 조사를 한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설문조사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설문조사는 연구자나 또는 소비자들이 서로 알고 있는 객관식 문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영역에서 필요한 것이고요. 트렌드는 소비자도 연구자도 잘 모르는 그리고 미래에 생겨날 영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특별한 조사 방법을 필요로 합니다. 이처럼 트렌드에서는 정보를 많이 수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트렌드 정보는 1차 정보라고 해서 자기가 직접 생산한 정보가 있고요. 2차 정보라고 해서 다른 사람이 생산해 준 정보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숫자로 되어 있는 양적 정보도 있고 숫자가 아닌 것으로 된 질적 정보도 있는데요. 이런 정보들을 전부 종합해서 그 정보에서 나타나는 소위 징후가 무엇인지 포착해내는 그것이 트렌드 연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트렌드가 가지고 있는 징후는 우리가 소비 가치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막걸리 열풍하고 등산 열풍 이게 달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예컨대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트렌드 변화가 있다 하면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 요소가 되겠구나 하는 식으로 추론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해에 쌓이는 몇백 개의 새로운 트렌드 키워드들을 우리가 이렇게 쌓아놓고 거기서 그런 키워드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파악해내는 작업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트렌드 키워드를 6단계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가 채로 거르듯이 정렬을 시켜나가고 제일 마지막 단계에서 이름을 붙이면 요즘에 주목해야 될 트렌드 또는 내년에 우리나라에 생길 것 같은 트렌드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렌드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되도록이면 다양한 소스를 접해서 트렌드의 키워드를 조립하고 그런 키워드의 수집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핵심 가치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과연 사람들이 왜 특정한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트렌드는 찾아내는 작업이 아니고 해석하는 작업이다. 예를 들어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한다면 그 고령화가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죠. 하지만 그 고령화가 앞으로 어떤 파급 효과를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을 해석하는 것이 사실은 더 어렵고 더 중요한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렌드는 해석의 작업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기 앞서서 제가 이제 트렌드는 아까 사업과 관련이 깊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는 것이 트렌드를 잘 알면 좋은 사업 아이템을 하나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템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을 가지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블루오션 전략이라는 책이 몇 년 전에 굉장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블루오션은 아마 사업하는 분들의 꿈 같은 단어일 겁니다. 경쟁은 별로 치열하지 않고 아주 부가가치는 높은 그런 사업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내가 트렌드를 잘 이해해서 좋은 아이템을 찾아내면 그게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아이템이 아니라 시각이다 하는 것이죠. 아무도 워크맨을 쓰지 않다가 이제 mp3 플레이어를 듣게 됐습니다. 사실 mp3 플레이어는 굉장히 트렌디한 아이템이었던 거죠. 하지만 처음 mp3 플레이어 시장이 형성될 때 그걸 제일 먼저 제품으로 만들어낸 건 바로 우리나라의 한 중소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아이템이다 싶으니까 이 회사 저 회사에서 갑자기 mp3 플레이어들을 많이 개발해서 어느덧 mp3 플레이어가 레드오션 시장이 경쟁이 아주 치열한 시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블루오션 전략에도 나오듯이 이 블루오션을 만들어낸 것은 애플이라는 회사였습니다. 애플은 아이템을 찾았다기보다는 시각을 달리했습니다. 여러분 mp3 플레이어는 단순한 음악을 듣는 기계가 아니고 우리가 음악 파일을 구매하고 그걸 관리하는 총체적인 솔루션으로 봤던 거죠.
그래서 애플은 단지 기계만 만든 것이 아니라 아이튠즈라고 하는 음악을 거래하는 장터와 또 음악 파일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블루오션을 창출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트렌드를 읽어낼 때 자꾸 새로운 아이템을 찾아서 갈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영역을 어떻게 블루오션으로 바꿀 수 있는 시각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하는 것이 진정으로 트렌드 지향적인 마인드가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트렌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소비자들의 니즈를 읽어나가면은 또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면서 새로운 시각도 생기고 트렌드를 그렇죠. 주도해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깐깐한 소비자가 또 건강한 기업을 만든다도 같은 이치로 또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네. 여기서 말하는 기업에 도움이 되는 깐깐한 소비자란 또 어떤 걸까요? 소비자들이 단지 이미지나 자기 감성에 휘둘리지 않고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장점과 가격과 그런 것을 총칭해서 가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를 지향하는 합리적인 소비를 할 때 기업들은 그 가치에 걸맞는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 선순환이 이루어지면 훨씬 더 좋은 시장이 형성되고 또 소비자들은 소비자들대로 제품으로부터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좋은 순환 결과가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궁금하신 점 혹시 없으세요? 네. 소비와 관련된 질문이라면 예. 무엇이든 좋습니다. 명강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그 과소비하면 주로 여성분들이 많이 하시는 걸로 생각들 하시는데요. 요즘은 남성분들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예. 과거에는 남자들은 주로 생산을 하고 여자들은 주로 소비를 한다. 뭐 좀 이런 오해와 이분법이 있었고 따라서 과소비를 하거나 명품을 쓰거나 또는 트렌드를 따라가는 건 주로 여성들이다. 이런 오해가 있었는데요. 제가 가진 자료나 관찰에 의하면 남자나 여자나 사실은 개인적인 차이지 그게 성별의 차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핸드백이나 이런 아이템들은 주로 여성들이 주로 소비하기 때문에 더 그렇게 보이는 측면이 있고요. 실제로 명품 구두 같은 매출을 보면 남성용 구두나 여성용 구두의 매출 차이가 별로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남자들이 좋아하는 품목, 예를 들어 자동차라든지 고급 술이라든지 또는 골프채 같은 운동용품이라든지 오디오 같은 기계라든지 이런 데 초점을 맞추어서 보면 남자들도 굉장히 못지않게 소비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 오히려 남자들은 소비의 경험이 어릴 때부터 많지 않기 때문에 여자들보다 더 깐깐하게 사지 못하는 경향을 오히려 더 많이 보여줘요. 그래서 저는 소비를 많이 하고 합리적으로 하는 것은 남성이냐 여성이냐의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올바른 소비를 할 수 있는 교육을 받았고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우리가 김남도의 소비자 시대에 이렇게 세 차례 함께 했는데 어떻게 하면 현명한 소비를 할지 그것을 또 알게 된 참 좋은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세 차례 도움 말씀 주신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의 김남도 교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TV평생대학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